아이 정신 건강을 살피고 싶으신데 대화를 회피할 수도 있죠. 괜찮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억지로 캐묻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. 이럴 때 아이가 문제가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신데요. 그냥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 외주 주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심리 상담을 보내는 게 나아요. 그걸 아이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면 사실은 진짜 입이 안 떨어질 것 같고, 그러니까 아이가 바깥에서 집단 따돌림 당해도 죽어도 엄마 아빠한테 얘기 못 하잖아요. 내가 더 짐스러운 마음을 들게 할까봐. 그래서 일단은 외주를 주는 건 어떨까? 그게 뭐 사촌일 수도 있고 전문 상담가일 수도 있고요. 네. 그 왜 부부의 세계에서도 보면 그 준영이가 가서 그 옆방에 있는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을 받는데 그 김희애가 그걸 알고 막 발끈해서 화를 내잖아요. 왜 화를 내는지 전 잘 이해. 배우신 분이. 네네, 왜 화를 내는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. 아니 자기 애를 상담을 해주는데 얼마나 좋아요. 네, 자기 대신에 이제 그 어려운 얘기를 하게끔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드라마에서 가장 이해가 좀 안 됐어요. 세상 모든 거를 자기 성공의 관점에서 보니까 사실 너무 이기적인 거죠. 애가 상담을 받는 것조차도 내 인생의 실패라고 보니까 결국 누구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이냐를 생각하시면 반드시 그러니까 가족이 가장 좋은 대안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. 우리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요. 괜히 전문가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훈련을 받는 게 아닙니다.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남을 만나야 더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좀 전문가들에게 실제로 많이들 대부분의 아이들은 큰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지만 그래도 상담은 한두 번 받아보는 게 꼭 필요하다고들 권하고 있어요. 저는 이제 성인 노인을 전문으로 하는 임상심리 전문가인데요. 제가 아동과 청소년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. 그 가장 큰 이유가요. 아동 청소년들의 상담을 해보면 어쩔 수 없이 부모 교육이나 부모의 상담이 필요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. 근데 그럴 때 이제 부모들이 보통 연락을 하면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아이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. 하실 얘기가 있어서 옆에 한숨을 쉬신 것 같은데. 아니 진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니까 아니 정말 아니 부모님들 상담을 먼저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자꾸 애를 넣어놓고 바깥에 커피숍 가서 있고 그러면 안 되는데. 제가 제일 이제 열받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. 우리 애는 정말 손이 하나도 안 가는 아이였고 너무 순한 아이였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. 손이 안 가는 애가 어디 있어요? 애는 다 손이 가게 마련인데 그 신경을 못 쓴 건데 그때는 이제 저도 화 내거든요. 어머니 손이 안 가는 애가 어디 있냐고.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랬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그 부모들이 서로 이혼을 할 때 제가 여기 좀 조사를 해갖고 왔는데 이혼을 하는 네 가지의 그 계시 같은 것들이 있대요. 이제 부부 사이에 보통 비난을 굉장히 많이 하거나 상대방을 계속 비난하고 평가하고 혹은 두 번째는 멸시,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하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계속 보이고 뭐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런 식으로 하고 방어적인 태도, 뭐 상대방에게 책임은 계속 넘기면서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. 근데 본인의 책임은 하나도 지려고 하지 않는. 그리고 네 번째가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케이스인데요. 이제 벽 쌓기라고 해서 한 명이 어떻게든 대화를 터보려고 하면 완전히 벽을 쌓고 그냥 방을 나가버리고 집을 나가버리고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하지 않는 이렇게 네 가지의 의사소통을 제일 많이 보게 되는데 아이가 고스란히 이것을 배워요.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상담을 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많은 경우에는 원가족 문제, 원가족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 아이가 어떤 가족에서 살아왔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 원가족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부모의 의사소통 이야기가 꼭 나오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자기가 못 보기 때문에. 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존 가트먼이라고 부부관계 권위자가 이제 정리해놨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커뮤니케이션 유형인데 네 번째 그 스톤 월링 돌쌓기 담쌓기의 경우는 사실은 그 사인이 있으면 거의 이혼한다고 본다고 가트먼 박사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마지막에 정말로 입 딱 닫아버리는 거 있죠. 그 제일 안 좋은 습관인데 그게 낌새가 보이면 최대한 그거는 빨리 잡아줘야 돼요. 처음 결혼했을 때나 처음 연애 시작했을 때 그런 행동을 보인다, 동거를 시작했는데 그런 행동 보이면 애진작에 잡아야 됩니다. 그거는. 애진작에 헤어져야죠. 무슨 소리예요? 잘
안 고쳐져요. 그게. 아니야. 상담을 하든가. 저희 두 분도 전문적인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? 저희는 일단 점 쌓기는 안 하는 편이에요. 아 그래요. 예, 아니 너무 흥분하시는 것 같아서 아, 일단 이제 캄다운 하시고요. 이런 부모님을 저희가 너무 네. 많이 봐서. 검은색 파랭이님이 전문적 상담받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사라져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죠. 예토분들님 댓글도 같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. 근데 어디죠? 아, 여기에요. 이혼 숙려 기간에 사회적으로 이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아쉬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. 근데 교수님들 말씀대로 이 기간에 어떻게 이혼을 잘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는다면 부부와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, 네 실제로 이거는 그냥 결혼 생활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상담이 아니라는 오해를 꼭 푸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제 이혼에 대한 수업을 하거나 그러면은 저희 질문 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그래도 싸워도 같이 있는 게 낫냐, 불행해도 같이 부모가 양부모가 있는 게 낫냐, 이혼하는 게 낫냐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카톡 좀 꺼주세요. 죄송합니다. 네. 저 못 들었어요. 죄송해요. 댓글 여기 새로 보시느라, 올라온 네. 글을 보느라고. 댓글 보시느라. 부모가 싸우면서도 붙어 사는 게 난지 이혼하는 게 난지. 저는 개인적으로 이혼을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. 네. 아니 저는 저에게- 수업 때 그런 네.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제 수업만 들은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다른 전문가 선생님들도 같은 마음이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. 네, 이혼 괜찮다. 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긴 한데요. 음, 이혼을 왜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. 일단 무슨 의도예요? 좋은 부부 생활 아닙니까? 네. 근데 싸우면. 그러니까 싸우면. 너무 안 맞아서 그냥 안 싸우거나 맞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- 거나 외도하거나.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 싸움이라는 게 결국 싸움을 통해서 서로 뭔가 배우는 게 있고 서로가 조금 접점을 찾아갈 수 있는 거라면 되게 좋은 싸움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서로 마음에 상처만 생기고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서로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싸움이라면 그 관계는 좀 다시 고려해야겠죠.